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좀 특별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무려 2500년 전에 공자가 우리한테 던진 어쩌면 좀 뼈아픈 질문이 있어요.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 본성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이 담겨 있거든요. 같이 한번 파헤쳐볼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 오미견우덕 여호색자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아직 덕을 사랑하는 걸,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와, 되게 직설적이죠? 근데 이게 그냥 너희 왜 그래? 하고 꾸짖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눈에 확 들어오는 아름다움에는 본능적으로 끌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올바름이나 선함 앞에서는 망설이고 주저하게 될까요? 바로 이 부분에 인간 본성을 꿰뚫어 본 공자의 좀 씁쓸한 하지만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그냥 아이고 찔린다 하고 넘길 게 아니라 우리 본능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서 얘기를 풀어가 볼게요. 생각해보면 우린 정말 감각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쵸?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예를 들면 더 높은 연봉, 더 예쁘고 멋진 상품 같은 거에 마음이 확 쏠리잖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어쩌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몸에 새겨진 뭐랄까 거부할 수 없는 본능의 중력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여기서 인간의 딜레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쪽에는 쉽고 편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본능의 길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좀 어렵고 노력이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수양의 길이 있어요. 이 두 길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 이게 뭐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본능과 수양 사이의 엄청난 간극을 어떻게 하면 좀 좁힐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원하는 것과 정말로 원해야만 하는 것 사이에 다리를 놓는 방법, 지금부터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공자는 그 해답으로 아주 멋진 말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견선여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을 보거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하라는 거예요. 와, 그냥 선을 행해라가 아니라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하게 원하라는 거죠. 태도의 완전한 전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덕을 그렇게 목마르게 갈망하나요? 잘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아마도 덕을 그거 지켜야 하는 건데 하는 지루하고 따분한 의무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공자가 말하는 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번 마치 깊은 맛을 음미하듯이 지적인 성찰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충만함의 영역인 거죠. 이게 한자를 뜯어보면 그 의미가 더 기가 막히게 다가옵니다. 보세요. 좋아할 호자는 여자와 아들이 합쳐진 글자예요. 딱 봐도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애정을 뜻하죠. 반면에 덕자는 마음에 sak이 돋아나는 모습이에요. 내 안에서 씨앗이 자라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그냥 확 끌리는 거랑 시간과 노력을 들여 키워내는 선함은 근본부터 다르다는 걸 글자 자체가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 이야기가 지금 우리 성공이랑 무슨 상관인데 싶으시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여기 진우라는 대학생이 있다고 해봅시다. 진우는 요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구예요. 오로지 취업을 위한 스펙, 기술, 능력 이런 것만이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야말로 경쟁의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들른 헌책방에서 서점 주인이 진우에게 툭 하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학생은 덕을 진정으로 좋아하나? 이 한마디가 진우가 그동안 성공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뿌리부터 흔드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얼마 후에 진우가 팀 프로젝트를 하다가 친구랑 크게 부딪히는 일이 생겨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 순간 서점 주인의 말이 딱 떠오른 거죠. 그래서 일단 이기려고 막 쏘아붙이는 대신에 친구 얘기를 먼저 들어주고 그건 내가 잘못 생각했네 하고 솔직하게 인정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작은 공감과 정직의 실천이 꽁꽁 얼어붙었던 분위기를 녹이고 깨졌던 신뢰를 회복시키면서 막혔던 문제를 술술 풀어내는 거예요. 진우는 그때 깨닫습니다. 덕이라는 게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고 팀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전략적 리더십이구나 하고 말이죠. 바로 이겁니다. 기술은 눈앞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덕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덕은 무슨 소프트 스킬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성장과 리더십의 핵심 동력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덕을 쌓는 대신에 그걸 무시하고 성공을 쫓았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무성이라는 아주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을 사람들 땅을 힘으로 빼앗아서 부를 쌓은 그런 인물이었죠. 그의 성공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성 같았어요. 겉은 화려해 보였지만 그 기반은 탐욕이라는 아주 약한 모래로 되어 있었던 거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위태로운 성공이었습니다. 보세요. 처음엔 덕없이도 부를 쌓는데 성공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틈불이 나서 모든 걸 잃게 돼요. 그제야 깨닫는 거죠. 자기 성공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요. 결국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지혜를 구하면서 진짜 덕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빼앗았던 땅을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면서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진정한 존경과 지속 가능한 조화를 얻게 되죠. 덕 없는 번영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의 인생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해요. 덕은 멀리 보았을 때야말로 진정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은 짓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길게 보면 덕을 쌓는 것만큼 확실하고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장기 투자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공자의 그 2500년 된 질문을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덕을 추구한다는 걸 단순히 착한 사람 되기 프로젝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은 물론이고 내 주변 세상까지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아주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행위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결국 이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덕의 향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본능이라는 강력한 중력을 이겨내고 내 인생의 가장 단단한 기반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덕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시작했던 그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 덕을 정말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찾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